자,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가지수 코스피는 마이너스 1.68%, 그리고 코스닥은 3.32%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팀장님, 어떻게 오늘 시장은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처럼 뭐 시초가는 약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 증시의 영향을 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뭐 좀 그런 것들 있죠. 장 초반에는 일단 좀 매도하고 보자. 예. 뭐 이런 또 심리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보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저는 뭐 시초가보다도 이후에 시장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좀 메울 수 있을지 여부, 아니면은 하락폭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수급적인 부분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도를 보이면서 하락을 좀 주도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흐름들이 오늘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일단 또 어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빠진 부분이 있어요. 다른 증시에 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반영이 오늘 만약에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확인을 한 이후에 일단 좀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전략 짜 볼게요.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눈여겨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준비하라. 이제 첫 번째는 사실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국채금리. 미국채 금리가 지금 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FOMC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10년물이 지금 이제 1.5% 돌파했습니다. 어제 1.5% 중반까지 갔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걸 사실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예상 못했던 건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뭐 테이퍼링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뭐 이제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흐름들이 어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국채 금리는 올라오는 건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강하게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연준이 무엇보다도 이제 조금은 이번 FOMC를 통해서 시장에 조금 매파적인 이러한 스탠스를 좀 보여줬다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금리 상승을 이끌고 있고, 여기 이제 부가적으로는 역시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역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결국 뭐 미국이 디폴트로 가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이전에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한 달 이상씩 막 시간이 걸리고, 뭐 부분 셧다운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반복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악재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떤 헝다그룹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계속해서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올해 3월에도 한번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구체 금리가 1.7% 후반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뭐 그런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꾸준하게 이 채권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세가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되면은 결국은 다시 이제 시장의 관심은 경기의 정상화로 또 이제 옮겨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런 경기 정상화로 어떤 시장의 관심이 좀 옮겨지면은 사실 이제는 뭐 금리가 좀 안정되고 경기의 정상화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진다면은 결국 다시금 어떤 위험 자산으로의 어떤 또 선호 심리들이 조금 또 부각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번에 국채 금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고 시장의 어떤 하락을 이끌고 있지만은 지난 3월 같은 그러한 어떤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안정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미 연방정부 디폴트라는 그런 키워드가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사실. 자극적이죠. 그리고 매년 사실 예산안 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기싸움하는 거는 매년 그냥 있는 일인데, 요거를 지금 시장을 갖다가 안 좋은 시장의 투심에다가 같이 끼워 넣으니까 뭔가 더 영향을 받는. 그게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항상 호재가 나올 때는 호재만 나와요.
근데 또 악재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계속 악재만 눈에 보이고 좀 더 이제 확대가 되고 확대 해석이 되고 예. 뭔가 이제 이런 흐름들이 또 연출이 된다는 건데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지금은 악재들이 이제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국면인 거죠. 뭐 우리나라 시장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뭐 이제 또 어떤 부채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거 정부에서 이제 부채를 굉장히 지금 강하게 좀 이제 조절을 하면서 예. 뭐 이런 주식 관련해서도 뭐 신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좀 이제 좀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봐서도 계속해서 지금 악재들이 좀 부각되는 측면이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이제 진정이 되는 이러한 국면이 결국은 좀 시급하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일단 시장의 저점을 좀 확인하는 예. 이러한 어떤 그 선행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알아볼 게 그 국제유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브렌트유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계 하우스 쪽에서는 연말까지 $100도 그렇죠. 간다, 배럴당.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강세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유가의 흐름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타이트한 수급이에요. 예. 일단 최근에 뭐 미국의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러한 그 자연 재해로 인해서 뭔가 이제 이런 그 송유관 시설이라든가 정유관 시설이 많이 이제 파괴가 되고 이제 좀 이제 계속 망가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복구가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렇게 유가가 올라오면은 그 대체제로서 어떤 그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최근에 천연가스도 수급이 타이트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사실 트럼프 정권 때만 하더라도 이런 천연가스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뭐 정부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으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좀 산업들이 전개가 됐는데 사실 지금 정권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어떤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들면서 예. 결국 천연가스의 가격도 급등을 하는 마찬가지로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유가의 상승을 좀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19에 물론 이제 그 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그 시장에 남아 있지만은 결국 이제 서서히 수그러드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뭐 가을부터는 좀 어떤 외부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예. 늘어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일단 또 겨울이 다가오면은 난방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어떤 선반영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유가의 어떤 상승세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단계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눈에 띄게 보는 부분은 예. 뭐냐면은 지금 어떤 투기적인 어떤 원유 선물에 대한 매수세는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런 투기적인 세력들이 물론 이런 부분에서 개입해서 어떤 가격을 좀 더 올리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서히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유가가 물론 여기서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수급적인 면만으로도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충분하지만은 일단 여기서 뭐 유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런 쪽에 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리하게 좀 베팅을 하는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유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정유주 같은 경우 좀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무슨 예. 얘기냐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이 정제마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런 굉장히 좀 수혜를 보는 이런 예. 환경에 처해 있는 건 맞지만은 지금 주가들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적절한 밸류에이션인지를 갖다 좀 판단해 보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대형사들 우리가 아는 정유주들이야 뭐 상관이 없지만은 항상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뭔가 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은 중소형 이제 가스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테마성으로 묶여서 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떤 이러한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부분들, 테마의 부분들로 사실 오르내림을 좀 반복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이런 급등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급등을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발 더 예. 나가서 천연가스도 같이 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뭐 사실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석탄, 네. 유가, 천연가스까지 네. 이런 천연가스 해가지고 어제는 뭐 SK가스 같은 그쵸. 경우는
뭐 개장하니까 10% 올라가다가 예. 쭉 빠지면서 종가로는 플러스 2%로 마감을 그렇죠. 했단 네. 말이죠. 이런 천연가스 관련주,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가스 관련주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건지. 예,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일단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평소에. 근데 이제 갑자기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변동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어제도 이제 급등했다, 급락을 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어떤 수급의 쏠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상당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저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그 올라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예. 그 잘못 또 매수를 하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거래량 줄어들면은. 물린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집에서 호랑이를 키워도 이거보단 덜 물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최근에 있기 그런 때문에.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좀 짧게만 요약을 해봤을 때 네. 오늘은 약간 좀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사실 어떨까요? 이제 결국 그거죠.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다뤄봤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은 이제 저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타이밍에서 손절매를 하시고 다시 사면 좋겠는데 과연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금 만약에 손절매를 했는데 얼마에 다시 살 것이냐 또 생각을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은 여기서는 약간 시장을 좀 상황을 보면서 지금은 좀 대응하는 편이 지금으로서는 좀 최선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그럼 개장하고 한 1시간 정도는 일단 지켜보는 그런 그렇죠. 스탠스. 일단 뭐 지금 시초가는 상당히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의 어떤 폭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기서 낙폭을 줄이는 시도가 나타난다면은 그런 것들의 어떤 수급들의 흐름이라든가 뭐 외국인이 선물을 어제는 많이 팔았지만 오늘은 많이 뭐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제 시장 끝났다 뭐 이런 식의 대응보다는 그런 좀 종합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임박했습니다. 장 문 열어보고 뚜껑 한번 열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